자, 이제 오늘부터 수학 2 진행합니다. 빠르게 준비하고 봅시다. 일단 봐봐. 우리 수학 2에서 배우는 거 잠깐 총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수학 2에서 배우는 게 뭐였죠? 수학 2에서 배웠던 두 번째 배우는 거니까. 그죠? 처음에 뭐 배웠어요? 함수의 극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옳지. 기억나네. 연속 배웠어. 그 다음에 크게 보면 그 다음에 미분 배운 거고 그 다음 뭐 배운 거야? 적분 배운 거야. 이런 흐름으로 가거든. 근데 봐봐. 함수의 극한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는 극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꼴이라는 거야. 꼴이라는 거. 좀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정형도 있고 부정형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정형 중에서는 무한대분의 1, 요거는 뭐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0분의 1, 요거는 뭐 무한대가 됩니다. 이런 것들 배웠고, 그다음 부정형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 다음에 0분의 0꼴 배워서 이런 꼴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는 얘가 수렴하는 걸 가지고 다시 어디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걸 수렴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함수의 연속에서는 이제 수렴하는 거, 극한 값이랑 그다음에 함수 값이랑 같다를 통해서 연속이다라는 걸 정의를 하나 더 배우고요. 그래서 요거 정의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무슨 얘기로 들어가냐면 함수의 극한 얘기로 들어가요. 오케이? 요 정의 하나가 추가되면은 그 다음부터 다 함수의 극한 얘기. 전부 다 함수의 극한. 오케이? 그리고 나서 미분이라는 거 처음 딱 도입됐을 때 여기는 얘의 정의가 여기는 이 0분의 0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f'x가 뭐냐라고 했으면 뭐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라고 해서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여기 얘가 0으로 가죠? 여기 얘도 0이 되면 fx 빼기 fx가 0 되죠? 0분의 0꼴 중에 하나. 여기는 이런 모양 중에 하나를 또 뭐라고 하냐면 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도함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걔를 도함수를 구하는 걸 미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처음에 부정적분을 배울 텐데 부정적분은 미분의 연산으로 배우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미분 얘기를 빼먹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결국은 이 정의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학2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학2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단원이자 제일 어려운 단원이 결국은 뭐냐면 함수의 극한이에요. 이 함수의 극한을 완벽하게 제대로 이해된 상태라면은 연속 그냥 여기는 이 정의 하나 딱 추가된 거 말고는 없어. 그다음 미분도 여기는 이 정의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라고 해서 그래프가 장난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여기는 이 단원 전체를 내가 다 잘하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배우는 이 함수의 극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함수의 극한이 망했어요. 그럼 수학2가 망했어요.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함수의 극한에서 못 푸는 문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여기는 진짜 너희들 되게 필사적으로 뭐 해야 돼? 필사적으로 복습해줘야 돼. 그렇죠? 여기를 못하게 되면은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수학2에서 제일 많이들 제일 어려워요. 미분보다 사실 여기는 얘가 더 어려웠었을 거예요. 그죠? 유진아 기억나요? 그지? 여기 연속이랑 그다음에 함수 극한이나 이 두 가지 파트가 미분 적분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 파트를 잘 할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나씩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수학2를 우리 다 배웠다는 전제 하에 지금 수업을 할 거니까 선생님이 함수의 극한 얘기하면서 갑자기 미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적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분 얘기를 할 일이 없겠다. 미분 얘기는 가끔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수학2를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함수의 극한 얘기 먼저 할 건데 봐봐. 일단 함수의 극한부터 이제 수학2라는 단어는 이제 함수의 극한. 극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극한. 한없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가는 게 이제 극한이에요. 그죠? 한없이 뭐 하고 있어요? 한없이 커지고 있어요. 한없이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없이 뭐 1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게 이런 느낌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는 이게 무한대랑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 무한소 요 두 개의 개념 정확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지금 하는 말에 참 거짓을 한번 판단해봐요. 무한대라고 하는 건 한없이 엄청나게 큰 수입니다. 참 거짓.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수가 수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기호? 기호예요? 머리가 왜 이러세요? 머리가 아주 자다 일어났던 거 한없이 커지고 있는 값은 수예요. 그죠? 값은 수입니다. 한없이 커지고 있는 뭘까요? 현상? 현상? 너무 거창해요. 현상. 현상 너무 거창해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다. 무한대라든지 무한소라든지 상태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원래 이제 무한소도 이제 그냥 0이라고 이렇게 쓰긴 하는데 여기는 얘 무한소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0이 되지는 않아요. 그죠? 0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x에다가 3을 넣어주세요. x는 3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x라고 하는 거를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x라고 하는 걸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x라고 하는 거를 뭐 a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a다. 우리가 리미트 기호를 봤을 때 x가 a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 그지? 여기는 얘에다가 뭐예요?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라고 써주는 거지.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x가 한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게 하나의 값을 갖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 커지고 있는 상태, 이제부터 상태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이 수가 아닌 상태다라는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봐봐, 잘 생각해봐. 우리가 a분의 a를 하면 누가 봐도 얼마예요? 1입니다. a가 0이 아니었다. 그죠? a 빼기 a를 하면 누가 봐도 얼마예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가지고 1이라고 하지 않잖아. 맞아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가지고 0이라고 하지 않잖아. 이유는 뭐냐면 얘가 커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요. 얘가 수였다면 약분해서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소리. 그 다음에 0분의 0꼴이라고 해요. 분모가 0이 되는 걸 용서합니까? 수학에서? 절대 용서하지 않죠.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분의 0꼴이 존재한다. 무슨 말일까?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0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수가 아니라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고 너희들은 앞으로 수라고 하는 거랑 상태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뭐 해줄 수 있어야 돼? 구분해 줄 수 있어요. 알지? 수랑 상태를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잘 봐봐. 리미트 해가지고 x가 지금 2로 갑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얘는 지금 4가 될 거예요. 여기는 얘에서는 두 가지의 상태가 있고 하나의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x가 2로 가고 있는 상태죠,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x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가고 있는 상태냐면 4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얘의 결과, 여기는 얘는 수입니다. 여기 뭘 썼어? 제목을 썼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은 수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은 수가 되는 거고 요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서 요렇게 가고 있는 요것도 뭐가 되는 거냐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여기는 이거의 전체적인 결과는 뭐가 되는 거야? 수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리미트 해가지고 얘가 뭐가 됩니다라고 해서 이 리미트 기호의 결과값이지. 이 결과값은 여기 있는 얘가 가고 있는 목적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이걸 지금 잘 이해해야 돼. 첫 번째로 얘가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얘가 지금 2를 넣었을 때 여기 얘가 지금 뭐가 4가 나와. 이렇게 생각해. 그럼 얘가 지금 리미트 x가 2로 갑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얘가 요렇게 가고 있어. 요렇게 가고 있으니까 얘는 요렇게 가고 있어. 요렇게 가고 있어. 여기는 얘는 지금 fx라고 하는 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 게 확실해? 4로 가고 있는 중인 게 확실하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얘 결과값, 리미트를 계산한 결과. 오케이? 리미트, 여기에서는 상태예요. 여기에서는 아직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리미트를 계산한 이 결과이지. 이 결과는 그 목적지 값을 써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4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 4로 가까이 가고 나의 목적지는 얼마야? 4였어. 나의 목적지는 4였어. 라고 해서 얘는 4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나중에 합성함수 극한에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요거에 대한 이야기 정확하게 잡고 갑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일단 무한대라든지 무한소라든지 그런 애들이 상태입니다라는 그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극한을 바라볼 거야. 총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꼴에 대한 측면에서 먼저 바라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꼴에 대한 측면에서는 꼴은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정형의 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형의 꼴이 있습니다. 정형이 있고 부정형이 있어. 정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정해진 형태.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누가 봐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누가 봐도 무한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거 누가 봐도 어떻게 되는지 뻔한 거. 0 곱하기 0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0이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1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누가 봐도 0이 되는 거야. 근데 요거에 대한 이해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얘가 왜 0이 되나요? 그 다음에 0분의 1은 왜 무한대가 되나요? 요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일단 첫 번째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해를 잠깐만 한번 해보고 가자. 우리 피자가 한 판이 있어요. 둘이 먹으면 단판씩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넷이 먹으면 4분의 1판씩 먹을 수 있겠죠? 10명이 먹으면 10분의 1판씩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인구가 피자 한 판을 먹는다면 나는 먼지만큼 먹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찮죠? 다시 피자 한 판이 있는데요. 한 사람당 먼지만큼 먹으면 무한히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요 정형,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정형에 대한 거, 나머지 등등등 되게 많지만 일단 이 정도.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함수의 극한을 가지고 가는데 제일 필요한 두 가지 정형이니까 이건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될 정형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형 극한은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게 있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있고 그 다음에 0분의 0꼴이 있어요. 각각에 해당하는 뭐가 있어요? 해결 전략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각각의 해결 전략.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해결 전략은 뭐였는지 기억나니?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게 해결 전략이었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뭐였냐면 얘는 무리식일 때는 뭐 해줍니다? 유리화해줍니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0분의 0꼴이 약분입니다. 얘는 0이 되는 인수라는 게 적어도 하나씩 존재할 거야. 왜냐면 0분의 0꼴이니까 0이 되는 인수들이 존재할 거고 거기는 걔를 뭐 해주면 약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건데 약분을 하고 뭐 나눠주고 유리화를 해주고 이런 작업을 해주면은 형태가 뭐가 되면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보여줄게. 잘 봐봐. 리미트 해가지고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들아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x가 있었고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었대. 얘는 지금 현재 무슨 꼴입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 근호가 있으니까 뭐 할 거야? 유리화 할 거야. 그래서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분의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이니까 x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봤어. 그랬더니 여기는 얘는 뭘로 바뀌냐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뀝니다. 얘가 무한대로 가겠죠? 얘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변형이 됐어요. 다시 이런 액션들을 취해주면 뭐가 되냐면 형태가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해결 전략을 다시 한번 써볼게. 분모의 최고차는 몇 차야? 1차입니다. 1차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뭐가 되냐면 x로 나눈 거잖아. 그럼 이 루트 1 더하기 x분의 1이 될 거고 더하기 1분의 뭐가 되냐면 1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는 얘가 또 형태가 바뀌었잖아. 어떤 형태가 되는지 가만히 봤더니 여기는 이 무한대분의 1이 돼버렸어요. 무한대분의 1은 뭐예요? 정형입니다. 그죠? 정형이 돼버립니다. 정형이 될 때까지 계속 형태를 변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변형했더니 얘가 0이 되니까 1 더하기 1분의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즉 얘는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부정의 극한을 봤어.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형태만 보고서 정해지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를 뭘로 바꿔야 돼? 정형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정형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준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나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 봐봐, 얘들아. 앞으로 너희가 근호가 있는 식, 무리식을 발견해야 될 거야. 무리식을 발견해야 될 거야. 그럼 무리식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뭘 자꾸 하냐면 유리화하는 작업을 자꾸 하거든. 습관적으로 해요. 그런데 여기는 얘는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언제만 하는 거면 0분의 0꼴 아니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만 유리화를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봐봐, 여기는 얘도 지금 뭐가 있어? 근호가 있죠? 근호가 있죠? 근호를 발견했어. 근데 갑자기 유리화를 시작하잖아? 여기서 유리화를 시작하잖아? 그러면 얘가 됩니다. 그럼 다시 근호가 있는 식이 되거든? 그럼 다시 뭐 할 거야? 유리화를 할 거야. 그럼 뭐가 돼? 얘가 돼. 그럼 또 무리식이잖아. 그럼 또 유리화를 할 거야. 그럼 뭐가 돼? 얘가 돼.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언제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0분의 0꼴에서만 유리화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너희들 뭘 관찰해야 된다고? 항상 꼴을 관찰해야 된다. 극한을 봤을 때는 제일 먼저 꼴을 관찰해야 돼. 이 꼴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꼴을 관찰해야 됩니다 라고 일단 첫 번째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할 얘기는요. 극한 두 번째 할 얘기는 뭐냐면 극한 값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여기는 얘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 플러스로 할 때 fx는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할 때 fx 이 두 개가 같아서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극한에서는 좀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봐봐. 리미트 x가 a로 갑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x-a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면은 여기는 얘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려면 그냥 여기는 얘가 어떤 꼴인지 먼저 보는 거야.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인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인수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서는 뭐가 있어? x-a에다가 x 더하기 a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0분의 0꼴 0이 되는 약수들 뭐야? 인수들 다 분석해봤더니 뭐가 돼버렸어? 정형이 돼버렸어. 얘는 a로 간다고 했고 a 더하기 a가 2a가 될 거야. 이렇게 푸는 거는 2a가 될 거야. 이렇게 푸는 거는 지금 꼴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 그런데 함수의 극한에서 있잖아. 함수의 극한에서는 극한값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복잡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봐봐.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 아니면 뭐냐면 수렴 아니면 발산이라고 하거든. 수렴 아니면 발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수렴은 그냥 무슨 얘기냐면 한없이 어떤 값으로 가까워진다 이게 수렴이잖아, 그렇지? 수렴하지 않으면 전부 다 뭐 한다고 해? 발산한다고 해. 그런데 봐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잘라내는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서 A로 갈 때 내가 이쪽으로 갈 때는 여기는 얘 수렴합니다. 여기는 얘 수렴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얘가 이쪽으로 갈 때는 어디에 수렴합니다? 얘 수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지금 이쪽으로 가면 한 곳에 수렴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또 한 곳에 수렴하는 거니까 수렴하는 값이 두 개인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이는 느낌을 가지고 수렴이라고 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서로 같은 곳으로 모일 때만 뭐한다? 극한값 존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지막 세 번째 얘기가 지금 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그래프에서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너희가 적용해낼 수 있게끔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다시 극한 값이랑 함수값의 차이 정도는 너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극한 값이랑 함수값의 차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A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 플러스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냐면 x가 a로 가까이 가고 있는 중에 대해서 이 그래프 따라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은 거기는 걔의 y 값은 얘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중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음 얘가 또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에 대해서 관찰을 하자면 얘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프 따라서 여기에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얘는 어디를 향해서? 얘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이 결국은 우극한 값이 되고 이 값이 좌극한 값이 되니까 극한 값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 함수 값은 fa는 뭐가 되는 거니? 여기는 얘가 되는 거야. 그죠? 얘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는 요 값이 함수 값이 돼. 됐나요? 그래서 일반적인 연속인 함수라면은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 좌극한이나 얘 우극한이나 얘 함수값 세 개가 다 같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개를 구분해서 너희가 다 구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잘 할 수 있으면은 극한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다 끝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요만큼이 극한에 대한 개념이라면 이제부터는 수학 상에 있던, 수학 하에 있던, 그 다음에 뭐 수학 원에 있던 개념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극한의 개념 여기까지 잡고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전에 필수 예제로만 설명을 하는 보자. 9번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자, fx가 저렇게 두 개로 함수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우극한 값이랑 좌극한 값을 이렇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봐봐. 얘들아, 함수라고 하는 거는 표현 자체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식이랑 그 다음에 그래프랑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거든. 벤 다이어그램은 정의역이 유한계일 때만 내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 얘기는 이제부터 완전히 사라집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식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그래프라는 거랑 여기 두 가지. 이게 지금 식으로 준 거라면은 여기는 얘를 똑같은 함수를 내가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는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자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뭐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 1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 이쪽이 뭐 하는 애들이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야. 이쪽 애들이 뭐 하는 애들이야? x가 1보다 작은 애들. 정확하게 말하면 1보다 큰 애들이죠. 그 다음에 얘가 뭐인 거야? 얘가 x가 1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어? 이쪽에는 이거를 포함해서 이쪽 부분에는 누구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포함하지 않고 이쪽 부분에는 누구의 그래프를? 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단 여기 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얘 대충축이 지금 2분의 1이니까 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요 정도 잘려있는 요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a 값에 따라서 얘가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x가 1번 작은 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 정도 되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저 b 값에 따라서 그려질 수도 있구나.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식을 봤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래프예요. 저 함수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얘들아 식이 있고 그래프가 있어요. 식으로 줬으면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머릿속으로 한 번은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프가 있으면 걔에 대한 식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면 또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두 개가 얘가 얘로 표현되고 얘가 얘로 표현되는 거 요 두 가지가 너희들을 완벽하게 자유로워야 돼. 그렇지?
얘를 보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런 식을 만들 수 없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알죠? 물론 여기는 얘 그래프를 보면서 저 식을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항상 나한테 줄 거니까 거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오케이? 두 개가 완전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지금 여기서 1 플러스로 할 때가 5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로 할 때가 5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5였다면 사실 요렇게 되면서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겠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로 할 때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얘랑 얘가 저기는 제 그래프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무슨 함수예요? 다항함수입니다. 얘도 무슨 함수예요? 다항함수예요. 그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죠? 연속 개념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속인 함수니까 여기는 얘 우극한이나 여기는 얘 좌극한이나 여기는 얘 함수값이 같을 거란 말이야. 그죠? 여기는 얘 함수값을 생각해 본다면 저기다 뭘 넣으면 돼? 1 넣으면 돼. 1-1 플러스 a. 여기는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5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식을 한번 써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다가도 마찬가지 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2 더하기 b 했을 때 그 결과가 마이너스 3입니다라는 식 써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a 값은 5가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됐죠? 되게 쉬운 문제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봐봐. 너희가 처음 봤을 때 그냥 어떻게 풀 거야? 그냥 이 문제를 처음 봤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풀 거야? 그냥 여기다 1 넣을 거야. 그냥 여기다 1 넣을 거야. 1 넣어서 5라고 쓸 거고 1 넣어서 마이너스 3이라고 쓸 거야. 근데 그렇게 되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 가야 됩니다. 더 원론적인, 선생님 지금 연습 개념을 써서 좀 더 편하게 푼 건데 원래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는데 1 플러스로 가는데 fx, 여기 얘가 좀 5라고 했는데 fx인데 1 플러스잖아. 그럼 1보다 큰 쪽 여기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를 넣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얘는 무슨 꼴이니? 정형입니다. 1이 될 거고요. 무조건 1이 될 거고요. 얘는 a가 될 거예요. 그죠? 0 더하기 a니까 얘는 a가 되겠죠? a가 5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면 1보다 작은 쪽이니까 fx 대신에 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b를 쓸 거고 이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식을 다 착착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저희는 쟤네들 무슨 함수?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무슨 함수야? 연속인 함수야. 연속인 함수는 어때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아요. 좌우함이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굳이 극한값을 구할 필요 없이 저기는 제 1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저기는 제 1에서의 함수값들을 각각 구해서 거기는 걔가 5가 됩니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라는 식을 쓸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A랑 B랑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함수값으로 접근한 거예요. 지금은 원래는 뭘로 접근했는데 극한값으로 접근했는데 이유는 뭐라고?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보니까 연속이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을 거야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나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깔끔하게 정리해 가면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번 문제 볼까요? 어때요? 이거는 그래프로 한번 보자. 이거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유리? 이거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방향에서 그거 어려워. 어디 있으려면? 그렇지. 1로 가자. using F형은 뭔가요? 얼마? 3. 좋아요. 그 다음 using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는 뭔가요? 1 그렇지. 좋습니다. 이런 건 다 해결할 수 있죠. 우리 그래프 보는 건 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쭉쭉쭉쭉 합성. 갑자기 그 합성함수 가는. 그럼 이건 어때? 이제 합성함수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우리.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구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얘의 값을 구하고 싶었어. 그럼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큰 값을 바라봤을 때 두 가지 생각.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 플러스로 갈 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 마이너스로 갈 때랑 각각의 g 오브 fx, g 오브 fx의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됐죠? 한번 가보자. 요거 어디로 갈까? 여기 0 0으로 가자. 정확하게 말하면 0.
플러스. 맞아요?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0으로 가긴 하는데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고 있어요. 0 플러스가 돼요. 그럼 얘는 G 0 플러스를 계산해 줍니다.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1 마이너스라고 돼 있으면 여기는 어디로 갈까? 얘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 있죠? 맞아요? 어디로 갑니까? 0 플러스. 다를 게 없죠. 그죠? 왠지 이쪽에서 다가가고 있으니까 0 마이너스일 것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죠? 얘는 지금 그냥 여기 Y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 플러스가 되니까 0 플러스 똑같이 가면서 얘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요건 어때요? 봐봐. G의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 이거 얼마? 자, 이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0 플러스로 가고 있죠? 좀 전에 했잖아. 그럼 여기는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됩니다. 그럼 얘는 G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0이에요. 차이 알겠어? 봐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리미트를 벗어난 순간부터는 이렇게 여기는 여기다 써줄 것은 뭐라고 했어? 목적지라고 했어요. 목적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 봐봐. 여기는 얘는 지금 0 플러스로 가고 있는 중 상태예요. 아직은. 그죠? X가 들어가서 F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상태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어디로 다시 들어가? G로 다시 들어가. 그 상태가 다시 G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걔의 극한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1로 가고 있는 중이라서 얘는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어때? 얘는 얘가 지금 1 플러스로 갈 때 있잖아. 1 플러스로 갈 때 얘는 0 플러스로 가지. 얘는 0 플러스로 가는 건 알겠어. 근데 거기 있는 걔의 결과는 0이 되는 거야. 목적지인 0을 써주는 거야. 얘는 수가 된다고. 값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극한 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극한 값. 오케이? 그래서 0을 집어넣은 함수값 G0이 나올 거고 G0은 얼마야? 0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0 플러스로 갑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0 플러스로 갔을 때 g가 아니라 f 오브 gx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떨까요? 얘 봐봐 얘 x가 0 플러스로 가면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야. 그치?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1로 가고 있지. 그치? 근데 얘는 1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었어? 1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었어? 아니면 아까부터 계속 1이었어? 아까부터 계속 1이었지. 얘는 숫자 1이지. 그치? 얘는 지금 분명히 상태로 갖고 있긴 했는데 얘가 무슨 함수였으니까 여기서 상수 함수였으니까 얘는 계속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F1이라는 값을 함수 값을 갖게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만약에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면 얘는 1 플러스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가 만약에 이런 그래프였다면 얘는 1 마이너스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얘의 그래프가 뭐였으니까 이거였으니까 지금. 아까 이렇게 되면 1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되면은 1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얘는 계속 1이었잖아. 계속 1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치? 얘는 1이란 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 얘는 뭐가 된다? 그냥 F1이라는 그냥 함수값이 됩니다. 극한값을 계산하다가 갑자기 함수값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되나요? 요 세 개 차이 알겠어요? 좋습니다. 해서 여기는 요 문제를 너희가 직접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16번 문제. 16번 문제가 지금 적절한 문제가 자,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좀 설명을 좀 길게 할 것 같아. 그럼 잘 들어봐.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아예 이 현상을 그냥 아예 그냥 뭘로만 식으로만 해결하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때문에 아마 걱정이었을 거야. 여기 얘 때문에 지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쟤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나요? 지금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죠? 쟤 때문에 안 될 거겠지. 봐봐. x가 지금 어디로 만들었어? 1 플러스로 만들었어.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런 상황이었을 때 1-x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을까? 이거에 1-x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을까?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얘는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면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봐봐. 어떻게 볼 수 있을까? 1 마이너스에 1 플러스를 한번 직접 넣어봐야 돼. 오케이?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요거를 잘 한번 생각해봐. 얘가 0으로 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것 같아, 그치? 근데 도대체 이게 0 플러스로 갈 건지 0 마이너스로 갈 건지에 대한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요 1 플러스라는 거였지. 1 플러스라는 거는 1 플러스 0이다라고 해서 여기는 얘가 지금 무한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뭘 붙여놨어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놨어요. 그럼 여기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그럼 얘는 0에다가 무한소를 뭐 한 거야? 뺀 거야.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0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요거 같은 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f 그러니까 1 플러스를 구해달라는 거구나. 그다음 f 0 마이너스를 구해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두 개를 곱해달라는 거니까 1 플러스로 가면은 1이 될 거고요, 그죠? 그다음 0 마이너스로 가면 뭐가 될 거야? 2가 될 거야. 그래서 1 곱하기 2니까 답은 2군요. 그냥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여기는 얘가 식이 복잡해졌을 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갑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 똑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 얘가 f 해가지고 1 더하기 다시 2 더하기 x분의 뭐 1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어디로 가는지 일단 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분의 어디로 가나? 2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3분의 2로 가는데 3분의 2 플러스가 되는지 3분의 2 마이너스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3분의 2가 되는지 요거 세 개는 내가 모르잖아 현재. 그치?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생각을 얘를 합성함수의 극한으로 바라봅니다 로 생각하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눈에는 여기는 얘가 합성함수로 보이니? 너희들 눈에는 아마 합성함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애거나 아니면 f5구치 이렇게 생긴 애일 거야. 근데 선생님 눈에는 f에다가 뭐 2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서 합성함수처럼 보이고 2fx 더하기 1 이렇게 있어서 합성함수처럼 보여요. 여기는 얘에서 gx를 뭐라고 본다면 2x 더하기 1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얘가 gx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합성함수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gx가 얘라고 본다면 얘는 g 오브 fx였을 거야. fx를 gx에 집어넣은 형태가 되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도 뭘로 보이냐면 합성함수로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쟤네들은 합성함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기 있는 얘가 하나의 함수라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 뭘 그려주세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얘 그래프는 뭐가 될까요? 얘 x 정근선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y 정근선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0이면 2분의 1이 나오니까요. 이 정도 지나면서 그래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런데 x가 어디로 가고 있었대? 1 플러스로 가고 있었대. 1 플러스 이렇게 가고 있었대. 그럼 얘는 이렇게 가면서 1 넣었을 때 아까 결과가 뭐였어? 3분의 2였거든. 그럼 이제 알잖아. 얘가 이렇게 가는구나. 아 얘는 이렇게 가고 있구나. 얘는 3분의 2 플러스로 가고 있는 중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긴 얘가 지금처럼 1-x였어. 똑같아요. 사실은 1-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간댔어? 1 플러스로 간댔잖아. 여기가 1이었을 거야. 1 플러스로 간댔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 플러스 0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이렇게 그래프 하나 그려놓으면 굳이 식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제가 어디로 가는지 충분히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저기 제가 아무리 복잡한 애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걔가 어디로 가는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여기는 얘가 하나의 함수구나. 그러니까 저기는 제가 합성 함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답을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랑 가우스 이런 얘기 잠깐만 해보고 갑시다. 얘들아, 절대값이 주어져 있었어요. 절대값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요. 소위 말하는 쫄게 됩니다. 그죠?
절대값이나 가우스를 바라보면 우리는 뭐 한다고? 쫄게 된다. 쫄지 마. 절대로 쫄지 마. 절대값이 있으면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발견했어. 절대값 A 이런 걸 발견했어. 그럼 나는 첫 번째로 나는 A의 뭐가 궁금해? 부호가 궁금해요. A의 부호가 궁금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야? 절대값이 그냥 벗겨질지 마이너스가 붙어서 벗겨질지를 모르니까 A의 부호를 먼저 알아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는 거고요. 오케이? A의 부호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금했는데 모르는 상황, 몰라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 라고 한다면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A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이런 경우였다면 절대값 A는 나는 그냥 A라고 쓸 거고요. 이런 경우라면 절대값 A는 마이너스 A라고 쓸 겁니다. 모르면은 이렇게 두 개로 모여서 분류해서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얘에서 다시 그래, 부호를 알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우스를 발견했어. 가우스 A를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궁금하냐면 A의 범위가 궁금한데 A의 범위를 알아야 여기는 얘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얘는 뭐가 궁금한? 범위 중에서 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만 지금 궁금했다면 여기 있는 얘는 뭘 기준으로? 각 정수, 매 정수가 되는 곳에서 이 A가 여기 들어있는지 여기 들어있는지 여기 들어있는지 이런 상황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2였고 얘가 3였고 얘가 4였고 얘가 5였어 만약에 그럼 A가 이거였다면 가우스 A는 얼마겠어? 그냥 2겠죠. 얘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뭐겠어? 4겠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범위가 도대체 수직선상에서 어디에 그러니까 정수들을 기준으로 어디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만 알아낼 수 있다면 나는 절대값 A를 하나의 그냥 정수, 숫자로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쫄지 마. 그냥 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돼. 요 딱 두 가지 생각. 절대값이나 가우스를 봤을 때 요런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가봅시다. 봐봐. x가 어디로 간대 얘들아? 0 플러스로 간대.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박혀 있었거든. 절대값에 x가 있었어. 근데 x가 0 플러스로 간다는 건 x가 무슨 수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야. 그렇지? x의 부호를 나는 알고 있지. 그러면 뭐 하면 돼? 그냥 복귀하면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고 나서 그럼 0 늘어나는 소리구나. 그럼 0 집어넣어주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봐봐. 여기 얘는 어때? 0 마이너스로 가죠? 얘가 0 마이너스로 갑니다. 얘 무슨 수가 돼요? 음수가 됩니다. 음수가 되면 얘 어떻게 주면 돼?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달아주고 절대값을 없애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 또 마찬가지 0, 0, 0 넣었더니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절대값 x 분의 절대값 x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얘가 지금 궁금하대.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 부호를 현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저기는 제가 0에 플러스로 가는지 0에 마이너스로 가는지 모르잖아. 둘 다 해볼 거니까 여기 얘는 무조건 뭘로 나눠줘야 돼? 얘랑 얘로 나눠줘야 돼. 맞아요? 둘 다 나눠줘야 돼. 나눠서 x가 0 플러스로 갈 때 한번 조사해보고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한번 조사해보면 되는 거야. 각각 조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모르면 뭐 한다?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알면 그냥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게 절대값입니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절대값 같은 거는. 됐나요? 그래서 봐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 얘가 뭐가 되겠니? 그냥 x가 될 거예요. 그냥 약분 되면 1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가 되고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될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가우스잖아 이제. 가우스니까 뭘 생각해? 얘가 어디에 있을까? x가 어디에 있을까? 딱 봐도 여기서 일로 가고 있는 중이었잖아. 그렇지?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었어? 0이 될 수밖에 없었어.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범위가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19번이고요. 20번 있습니다. 두 문제 지금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19번은 괜찮았죠? 20번은 어땠어? 20번 좀 어려웠죠? 한번 가볼게. 잘 봐봐. 여기서는 20번은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쫄지 마요. 그냥 천천히 가면 됩니다. 봐봐. 이게 무슨 꼴이야 일단?
그렇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맞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 다음에 여기 가우스도 있고 뭐 근호도 있고 되게 정신없어 어려워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관찰 대상이 뭐야? 차수예요. 차수. 그치? 분모 몇 차입니까? 1차. 분자 몇 차예요? 1차입니다. 그죠? 다시 여기 1차고요. 여기는 얘가 1차고 요거 2분의 1차 요거 2분의 1차지? 이런 거 보면서 뭐 하지 말라? 유리화하지 말라고 한 거야. 오케이? 얘는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는 얘가 훨씬 더 빨리 커지죠.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최고차이 계속 분모 분자 나눠준다 그 정도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거든 얘들아.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봐봐. 얘가 어차피 어디로 갈 거야? 무한대로 갈 거죠. 그죠? 무한대에다 가우스를 씌웠어. 그러니까 봐봐. 처음에 우리가 하기로 했던 생각은 뭐였어? 어떤 정수에 꽂히냐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무한대로 쭉 가가지고 무한대 쭉 가서 여기 무한대 세 개에 돌입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어딘가 사이에 지금 정근체가 있었을 거야 라고 해도 어차피 걔는 여기 이 정수에 꽂힐 수밖에 없겠지. 걔는 어차피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봐봐. 여기는 얘가 그냥 루트, 얘가 루트 그냥 뭐였다? 2x의 제곱, 그 다음에 뭐야? 더하기 x였니? 요거였다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가우스 루트 2x의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될 거라는 말이야. 여기 얘랑 지금 어차피 최대 많이 차이 나봐야 몇 밖에 차이 안 나? 1밖에 최대 많이 차이 나도 1도 차이가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한대의 세계에서는 여기는 이 가우스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현재는 없을 겁니다. 아예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가우스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최고차이 배수비 1, 루트 2 그래서 답은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보면 끝납니다. 다시 봐봐. 그죠? 가우스를 바라봤을 때는 생각의 패턴이 두 가지예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우스 무한대이지. 가우스 무한대. 이렇게 되어 있는 얘는 그냥 무한대로 보면 돼. 무슨 말이냐면 이 가우스의 요 대괄호를 그냥 괄호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얘가 막 3 플러스로 가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그냥 3 플러스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되지만 이거는 그냥 3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얘는 엄연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얘가 무한대로 간다, 얘가 무한대로 간다 이런 상황일 때는 그냥 가우스는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저기 이제 뭐 무한대의 세계에서 1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가우스 없애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원래 이걸 증명하려면 그 샌드위치 정리를 쓰면 돼요. 잘 봐봐. 가우스 x가 있어요, 얘들아. 가우스 x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얘를 내가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면 n 더하기 알파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x가 있어. 얘를 n 더하기 알파라고 해볼게. 그럼 가우스 x는 뭐가 되겠어요? 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요? 요 상태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봐. x의 범위가 뭐야? n에서 몇 사이였을 때, n 더하기 1 사이였을 때, 요 상황이었을 때 가우스 x가 몇이 되겠더라? n이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가우스 x라고 대신 써도 괜찮겠네? 그러면 가우스 x 이렇게 써줄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가우스 x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얘를 가우스 x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가우스 x는 x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거 넘어간 거니까 x-1보다는 커요. 이렇게 지금 가우스 x를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럼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봐. 여기는 얘는 어차피 무한대. 여기는 얘도 무한대. 얘도 거기 있는 얘 무한대로 따라갈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는 얘가 만약에 내가 궁금한 게 x분의 가우스 x가 궁금했어요. x분의 얘랑 x분의 얘 사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거 어디로 수렴하니? 1로 수렴하지. 이거 어디로 수렴하니? 1로 수렴하지. 얘도 어디로 수렴하겠어? 1로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는 값이랑 얘가 수렴하는 값은 어떨 수밖에 없니?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얘로 해석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이 가우스를 그냥 없애버려도 괜찮다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야. 언제로? 할 때 x가 가우스 x가 무한대로 갈 때. 오케이? 다시 가우스 무한대. 여기다 다시 가우스는 이렇게 할 거야. 리미트 x가 지금 무한대로 갈 때 가우스 x는 그냥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냥 x 정도로 생각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냥 봐주세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가우스에 쫄지 말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이런 것들은 너희들 다 잘할 것 같으니까 선생님 굳이 설명해줘. 봐봐. 21번 문제 별표 한 번만 쳐주세요. 21번 별표. 자 봅시다. 21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야. 나한테 준 식이 있을 거야. 준 정보가 있을 거야. 네모라는 정보를 줬고 세모라는 정보를 줬어야 돼. 저기는 이제 네모가 어디에 수렴한다? 5에 수렴한다. 세모가 어디에 수렴한다? 2에 수렴한다. 저런 걸 주고 나한테 지금 궁금한 거라고 해서 지금 요런 애를 지금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연관성은 지금 fx가 있다 없다 정도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쟤네들 연관성을 높이려면 쟤네들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식을 변형시켜줘야 되는데 식을 변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너희들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식을 변형한다는 느낌을 한번 좀 잘 생각해봐. 얘들아 잘 봐봐.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x의 제곱에 플러스 2x가 이렇게 있었대. 여기는 얘를 내가 완전 제곱꼴로 변형을 하고 싶대. 라고 하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x의 제곱 더하기 2x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현재 여기는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얘 같다는 등호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줘? 이 마이너스를 해주지. 됐어? 그럼 다시 봐봐. 여기 이 식이랑 이 식은 같니, 다르니? 같지. 다시 여기 얘는 또 뭐가 돼? x 플러스 전체제곱 마이너스 1이 돼.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식이 됩니다. 얘랑 얘는 다 같은 식이거든. 그냥 내가 원하는 형태가 완전 제곱식이었으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전개되어 있는 이런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고 여기는 얘를 다시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을 그냥 이 식으로 바꿔줬어.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이랑 현재 뭐하니까 같으니까 나는 여기는 얘 대신에 얘로 생각할래요. 이런 느낌이거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식을 변형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1을 괜히 했다. 그냥 당연히 식이 달라지니까 이런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같이 해줬다. 이거는 되는 거지. 왜? 원래 식이랑 같으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얘를 처음에 너희가 변형할 때도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있잖아.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거든. 필요에 의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식 자체를, 형태 자체를 변형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나는 여기 있는 얘에서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fx가 있고요. 더하기 2gx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얘는 3fx가 있고요. 마이너스 gx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치? 나는 여기서 주어진 게 뭐였으니까 얘랑 얘였으니까 아 여기는 얘를 x-a로 x-a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똑같이 분모 문제 똑같이 x-a로 나눠줬어. 그럼 식의 변화가 생겼니 안 생겼니? 안 생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저 네모랑 세모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이 됐지. 그런 식으로 너희 스스로 저기는 저 식을 이용하게끔 자꾸 식을 변형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까지만 바꿔주면 너무 쉽잖아. 이게 어디에 수렴만 됐어? 5에 수렴만 됐어. 여기는 얘가 어디 수렴만 돼? 2에 수렴만 돼. 여기 얘가 5에 수렴한 돼. 15가 될 거고. 여기 얘가 2에 수렴한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9분의 뭐가 돼? 13이 돼. 되게 쉬운 문제거든, 실제로. 그런데 딱 보면 처음에 막힐 수가 있어요. 왜? 저거 주어주고 저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식을 적절하게 변형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럼 얘는 어때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1번 같은 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이렇게 나눠. 리미트 x가 2로 갑니다. 3 더하기 3 마이너스 fx분의 뭐가 되겠어? gx. 여기는 얘가 뭐인데? 그러니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fx분의 gx는 뭐가 된다는 소리야? 3이 된다는 소리야. 다시 봐봐. 여기는 이 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 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정보를 풀어냈어. 이제는 얘를 사용해도 괜찮지. 맞아요?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건 여전히 뭐였어? 여기 있는 얘였지. 그죠? 그럼 저기 있는 주어져 있던 식을 어떻게 변형하면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내가 쓸 수 있을까 생각해봐.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그냥 분모 문제를 뭐 하면 되겠어? fx를 나눠주세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그냥 어디 수렴만 됐어? 3의 수렴만 됐어. 얘는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얘는 어디 수렴만 됐어? 3의 수렴만 됐어. 마이너스 2분의 7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주어진 형태의 적절한 변형만 생각하는 거야, 자꾸만. 알았죠?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다 변형해 보는 거니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번부터는 이제 막 뭐야? 24번은 갑자기 뭐야? 큰것 계산이야 갑자기? 요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는 게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조금 힌트 하나만 줄게 얘들아. 미정계수 쪽으로 바로 넘어가자. 얘들아 미정계수 쪽에서 일단 여기 봐봐. 30번 문제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선생님이 극한 볼 때 뭘 보라고 했냐면 꼴 보라고 했어요. 그죠? 꼴을 봐주세요. 꼭 봐주세요. 무슨 꼴입니까 얘가? 그렇지.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수렴하고 있대잖아. 그지? 근데 또 0으로 따라가야겠죠? 0분의 0꼴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무슨 식 쓸 수 있겠어? 1 더하기 a-b는 0이라는 식 한번 쓸 수 있어.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이거를 그냥 천천히 한번 이렇게만 생각해보자. 일단 얘들아 인수정리라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니? 인수정리가 뭐였어요? 인수정리가 뭐였을까요? 수학상에 처음 4학시 파트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인수정리가 뭐였을까? FA가 0, 2는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 이 한 문장이 너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저 한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FA가 0이면 FX는 X-A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근데 잘 봐봐. 처음에 있잖아 얘들아. 여기서 1 넣으면 뭐가 돼야 된다? 빵이 돼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한 순간부터 여기 있는 얘는 어쩔 수 없이 X-1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얘도 지금 어때? 밑에도 어때? 그렇지? 여기 얘도 지금 1 넣으면 뭐가 돼? 빵 되죠? 그럼 X-1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0분의 0꼴은 0이 되는 인수들이 분모 분자에 적어도 하나씩 존재할 거고 걔네들을 약분해주면서 뭘로 바꾸는 거야? 정형으로 바꾸는 거야. 됐나요? 해서 여기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일단 x-1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긴 얘도 x-를 반드시 뭘로 가질 거야? 인수를 가질 거라는 거야. 맞아? 여기 이 몫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인수분해하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b가 뭐가 됩니다. b가 a 더하기 1이 됩니다라고 해서 요걸 집어 넣어가지고 요거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어차피 내가 뭐가 되는 인수 알고 있어? 0이 되는 인수 알고 있어. 몫만 궁금해? 몫만 궁금해. 그럼 내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난 알고 있거든.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조립제법이라고 불러요. 그죠? 조립제법을 써주는 거야. 1a 마이너스 1 가지고 a 더하기 1 a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1 몫은 뭐가 되겠어? 1 x 더하기 a 더하기 1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식이 똑같이 나오죠. 여기는 요 식이 여기 똑같이 나와요. 근데 저 식이 따로 쓸 필요는 없어도 그리고 여기 얘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간다? 3로 약분 되면 이제 정형이니까 3분의 뭐가? a 더하기 2가 얘가 3이 됩니다. a는 얼마였군요? 7이었군요. a가 7이었으니까 b는 얼마구나? 8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꼭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이렇게 넓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문제 하나 푸는 거에 대한 방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기는 쟤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판단해가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실력이 됩니다. 다시 봐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뭐였어? x의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 리미트 x가 어디로 갑니다? 1로 갑니다. 이 문제를 푸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봐봐. 여기 얘가 지금 얼마라고 했어? 3이라고 했어.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보여줄게 얘들아. 이건 어차피 뭐야? x에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럼 몫이 생길 거고 여기 최고차는 뭐 x였을 거야. 그죠? 그럼 여긴 얘가 지금 어디로 가야 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여긴 얘가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야 돼. 그죠? 그럼 봐봐. 이거 어차피 약분해서 없어질 거지. 그럼 여긴 얘는 분모가 뭐가 돼? 3이 되죠. 그죠?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9가 돼야겠지. 그럼 얘는 더하기 8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냥 이렇게 찾아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내가 빠르게 뭔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랬어 라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게 되게 복잡하게 풀 수밖에 없어. 이거 봐봐. 배운 대로 풀면 이렇게 풀어야 돼. 1 더하기 a-b가 0입니다. 이렇게 가고 b는 그럼 뭐예요? a 더하기 1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해서 a 더하기 1은 0이 요거를 인수분해 할 거예요. 그럼 여긴 얘는 a 더하기 1이라는 애랑 1이라는 애랑 여긴 얘는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해서 x 더하기 a 더하기 1에다가 얘는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고요. 밑에는 x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봐봐, 요거 인수분해 하는 것도 되게 좀 귀찮죠? 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요거 어색할 수도 있어요. 요것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진짜 쉬운 풀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가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여기서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극한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상상의 영역이에요. 오케이? 극한이라는 건 좀 상상의 영역입니다. 좀 논리적인 상상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자꾸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내가 31번 여기는 미정될 수도 있죠. 똑같은 얘기였을 것 같아요. 여기서 32번에 별표 하나 쳐주세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살다 보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해주세요. 반드시. 그렇죠? 이런 걸 봤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봤어? 그러면 그냥 얘는 마이너스 x를 t로 무조건 치환해주세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리미트 뭐가 돼? t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식이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fx였어요.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f 마이너스 t라고 쓰면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어주면 되겠죠? 쟤는 무조건 바꿔주세요. 알았죠? 안 그러면 그냥 틀릴 확률도 굉장히 꽤 있습니다.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건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알았죠? 두 번째 이야기는 봐봐 얘들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 대해서 조금만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부정형이에요. 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 얘들아 무한대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상태라고 했어요. 상태. 그치? 빨리 누가 더 빨리 커지느냐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냥 커지고 있대. 한없이 커지고 있대. 그치? 근데 그 커지고 있는 속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수학 2에서는 어차피 다항식이나 무리식 이런 걸 다룰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 커지고 있는 속도는 뭐냐면 차수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의 차수가 더 컸다면 여기는 얘보다 더 빨리 커질 거 아니야. 그죠? 얘의 차수가 더 컸다면 얘가 더 빨리 커질 거야. 얘의 차수가 더 컸다면 얘는 반드시 무한대로 갈 거고요. 얘의 차수가 더 컸다면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얘의 차수랑 얘의 차수가 서로 같았다면 어때요? 수렴할까? 그것도 사실 보장이 없어요. 여기 봐봐.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다면 얘의 차수가 더 빨리 커지면 얘의 차수가 더 컸다면 얘가 더 빨리 커지는 거니까 얘는 0에 수렴할 겁니다. 여기는 얘의 차수가 더 컸다면 얘는 분자가 더 빨리 커지니까 발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차수랑 여기는 얘의 차수가 같았다면 얘는 B이기 때문에 오케이? 커지는 속도가 똑같았다면 오케이?
얘가 최고차에서 1이었고 최고차에서 2였다면 얘는 2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B니까 얘는. 그런데 여기는 얘의 차수가 2차였어. 얘의 차수도 여전히 2차였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얘 최고차에서 2였어요. 오케이? 얘 최고차에서 1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더 빨리 커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잖아. 차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앞에 개수에 따라서 앞에 개수가 얘가 더 크면 얘가 더 빨리 커지는 거고 얘가 더 크면 얘가 더 빨리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수렴하려면은 차수만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같아야 돼? 개수까지 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정보를 꼭 여기는 얘가 뭐 하려면 수렴하려면 뭐 해야 되나? 차수도 같아야 되지만 개수까지 같아야 돼. 오케이? 요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요 상황 자체를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자. 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요 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리미트는 일단은 t가 무한대로 갑니다로 바꿔볼 거고요. 루트 1 더하기 마이너스 t의 제곱은 t 제곱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at 마이너스 at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관찰을 해보는 거야. 자, 여기는 얘 관찰을 한번 해보자. 어때요 지금 현재?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댔어.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되겠죠. 오케이? 여기는 얘가 뭐야? 수렴한대. B의 수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몇 차예요? 지금 현재 1차입니다. 얘도 현재 몇 차예요? 1차입니다. 최고차의 개수 얼마인가요? 1입니다. 최고차의 개수 얼마예요? A입니다. 같아야겠죠. A는 그냥 1인 거예요. 오케이? 얘를 유리화하지 않아도 A 값은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얘가 왜? 수렴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바로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이제 완성됐으니까 유리화 시켜주면 되지. 루트 t제곱 더하기 1 플러스 t분의 1이 될 겁니다. 리미트 t는 여전히 무한대로 갈 거고요. 얘는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뭐가 되겠어? 0이 될 거야. b는 0에 수렴하는 거.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하나만 더 신경 쓰자. 차수 당연히 신경 써야 되지만 앞에 개수까지 같아야지 제가 수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이어보고. 자, 이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봅시다. 일단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 먼저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꼴이에요? 제일 처음에 꼴 먼저 봅시다. 무슨 꼴인가요? 무한대분의 어쩌고 값 1에 수렴한대. 그렇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이 fx는 그러면 얘랑 차수가 어때야겠구나? 같아야겠구나. 최고차의 개수도 얘가 1이었으니까 같아야겠구나. 그럼 fx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겠구나? 여기는 얘는 3x 제곱에 나머지는 몰라요. 모르는 거는 그냥 가정해서 대충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얘가 fx까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얘들아. 오케이? 여기는 얘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이 문제 자체가 앞에 있던 문제랑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미정계수 두 개의 식 하나가 있는 상황이니까 다를 게 없습니다. 그죠? 이해되나요? 여기 이 문제랑 똑같다는 거야 결국 결론은. 그렇지? 여기까지만 세팅해 줄 수 있다면 요거 집어넣고 나서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완전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3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리미트 x가 2로 이건 얘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 상태에서 a 값, b 값 구하는 거는 완전 똑같은 문제가 될 테니까 그 정도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워 보이는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활용 문제 하나만 해보고 40번 문제 활용 문제 하나만 해보고 문제 풀 시간 좀 줄게요. 이런 문제 여전히 어렵죠. 그죠? 어렵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얘들아. 길이는 뭐다? 지금 궁금한 게 뭐야? 반지름이 되겠죠? 자, 중요한 게 뭐다 여기서? 길이는 좌표고 좌표는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여기는 요 길이랑 지금 여기는 요 길이에 뭐가 궁금한 거야? 차이가 궁금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그 길이의 차를 FA라고 했으니까 FA를 지금 더 구하러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처음에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했어. 그럼 나는 요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요점의 좌표는 A, B라고 주어져 있었지. 맞아요? A, B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얘가 얘 위에 있는 점이 될 테니 얘는 뭐가 되겠어요? A, 루트 2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길이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중 0,0이잖아. 여기 요점 A, 루트 2A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뭐가 되겠어? A 제곱 플러스 2A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다음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합니다. 여기는 요 길이 누가 봐도 얼마예요? A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FA를 이렇게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 뭐 할 거야?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낸대?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그죠? X를 무한대로 A를 무한대로 보내. 그래서 요거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로 극한 계산해 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주어졌어. 여기 얘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이건 해결할 수 있잖아. 유리화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얘들아 한번 잘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그 길이를 그냥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뿐이에요. 그냥 길이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고 그 노력 몇 번 하다 보면 대충 감이 올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판단이 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도전해보고 찬찬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뒷부분에 한번 문제 직접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질문 형식으로